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정은지입니다. 지난 6월에 열렸던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 이어서 오는 9월 인천에서는 아시아 스포츠인들이 하나 되는 아시안게임이 펼쳐지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텐데요. 프로 선수들 못지않은 실력과 열정을 자랑하는 고교생 역도 선수들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6월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삼관왕의 영예를 안아서 리틀 장미란, 리틀 사재혁으로 불리는 차세대 역도 꿈나무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거운 역기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힘을 겨루는 스포츠, 역도. 고딕 그리스 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랜 역사의 스포츠로 우리나라엔 장미란, 사재혁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많은데요. 여기 그들을 뛰어넘을 역도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꿈을 들어올리는 우리는 무교 역도 삼관왕 만나볼까요? 원주 체육 인재의 요람인 엘리트 체육관. 이곳엔 포스트 장미란을 꿈꾸는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꿈을 들어올리기 위해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남자 고등부 94kg급 원종범 선수입니다. 안정된 자세와 동작으로 바벨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남다른데요. 그런데 어떻게 역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께서 이제 역도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셔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역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기록을 이제 뛰어넘을 때 그 성취감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스스로를 넘어서야 하는 기록의 세계. 선수로서 어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 부담감을 성취감으로 녹여내는 원 선수. 하루 훈련 양만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하루 평균 거의 2만 킬로는 붙는 것 같습니다. 하루 훈련 양만 2만 킬로그램? 프로 선수들 못지않은 훈련량이라는데 이렇게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코치님의 세심한 지도 때문이랍니다. 스타트할 때 네. 배하고 허벅지 조금 더 누르고 네. 팔 놓고 조금 끌어서 그렇지? 다 좋아 지금. 마음껏 움직여주고 붙여주고 그렇지? 네. 원종범 선수는 용상과 인상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용상은 바벨을 가슴 위까지 끌어올린 후 다시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기술이고요. 인상이란 바벨을 폭넓게 쥐고 한 동작으로 머리 위까지 끌어올려서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학생 신기록을 다 연습 때 경신을 했고요.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이제 다 경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좀 더 열심히 하면 올림픽 금메달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이 봤으니까 잠시 휴식 시간. 코치님과 함께 자신의 훈련 동영상을 모니터하는 원종범 선수. 이러한 노력들로 뛰어난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겠죠. 각종 대회는 물론 올해 7월 양구에서 열린 역도 대회에서는 인상과 용상, 합계 성적까지 모두 삼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삼관왕을 하는 것이 저의 1차 목표고요. 이제 안 다치고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는 것이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포스트 장미란을 꿈꾼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원주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함은지 선수입니다. 그녀는 지난 6월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인상과 용상 모두 대회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합계 점수까지 해서 삼관왕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함은지 선수, 어떻게 역도를 하게 된 거죠? 중학교 때 아빠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어서 만족해서 제가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스타트 편하게 잡고 더 정확하게. 자, 받고 정지. 둘, 셋, 더. 함은지 선수 같은 경우엔 그 속근을 많이 갖고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난 부분이 있어서 더 근력하고 스피드가 좋아서 쓸 수 있는 힘을 더 잘 쓰는 편이라.
타고난 스포츠적 재능에 피나는 노력까지 함은지 선수가 역도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 너무 낮아. 뜨거운 기합을 내뿜으며 자신보다 더 무거운 역기를 온 힘을 다해 들어올리는 함은지 선수. 지금 그녀가 들어올리는 건 함은지 선수의 미래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지금 훈련하는 바벨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가요? 꽂힌 무게가 145kg이에요.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함은지 선수 최고예요, 최고. 잠시 휴식 시간. 그런데 이게 웬일? 하늘 같은 선배님의 간식 선물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구슬땀 흘린 뒤에 먹는 간식이라 더 맛있네요. 한편 훈련장 다른 한켠에서는 이제 막 역도를 시작한 꿈나무들이 훈련에 한창인데요.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지만 바벨을 들고 훈련을 하는 모습이 꽤 진지합니다. 우리 친구들 꿈을 향한 마음만큼이나 성적도 수준급이라는데요. 저는 금메달 3개 땄어요. 저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를 땄어요. 원주시 태장동 함은지 선수의 집입니다. 집에는 그녀의 실력을 대변하는 많은 상장들과 메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물을 얻기까지 많은 힘이 되어준 두 사람. 바로 함은지 선수의 부모님입니다. 이건 힘든 훈련을 하는 딸이 애처로운 어머니. 반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대표 선수 되고 싶고 또 국제대회 올림픽 아시안 게임 또 나가고 싶은 욕심도 있고 나름대로 저도 후회는 안 합니다. 본인도 후회할 때 가끔 있겠지만은 지금 만족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한국 신기록도 세우고 그다음 올림픽도 나가서 금메달 따고 싶어요. 대한민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역도 선수가 되기까지 두 선수가 걸어가야 할 길은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닐 겁니다. 때론 거친 자갈길을, 때론 태산보다 높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흘리고 있는 값진 땀방울을 믿고 달린다면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선수의 값진 땀방울을 응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 많은 아가들의 엄마가 된 소녀들이 있다. 첫째 망고 엄마 이지현, 둘째 은비 엄마 이은지, 셋째 알콩이 엄마 이정은이에요. 버림받은 유기견들의 수호천사, 세자매의 특별한 동물 사랑 이야기,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매주 한 차례 유기견 보호소에서 특별한 자원봉사를 하는 세자매 이지현, 이은지, 이정은 양. 오자마자 강아지들과 진한 인사부터 나누는데 일주일 만에 엄마와의 상봉, 녀석들도 반가운지 엄마를 보자마자 칭얼칭얼 어리광을 피운다. 오래 있으면 3년 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품종견보다는 믹스견들을 다 좋아해요. 무려 170여 마리에 달하는 강아지들, 40여 마리만 수용할 수 있는 이곳 시설에 비하면 5배나 많은 수치. 대부분 유기견 보호소에선 포화 상태를 넘어서면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키는 게 관행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안락사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있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분양하시는 분들은 좀 작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화 상태입니다. 오갈 데 없는 녀석들을 외면할 수 없는 형편. 더욱이 이곳 유기견 보호소는 외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분양률도 적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다. 여기 봉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3년 다 돼가요. 처음에 길고양이 밥을 주다가 줬는데 그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쥐약을 낳아서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들 좀 도와주려고 보호소 알아보다가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찾아오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아가들의 보금자리 청소부터 시작. 케이지 청소까지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청소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같이
집에서도 청소 열심히 해요. 말이 집이고 케이지지 다들 뜰장에 담요 하나 없이 두세 마리씩 들어가 있는 형부. 잠시 청소하는 사이에도 저질러 놓은 배설물까지 손수 치우는데 무장갑 끼고 해서 씻으면 괜찮아요. 강아지들 집합소 대식구인 만큼 설거지도 만만치 않다. 누가 보면 동네 잔치라도 한 줄 알겠네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한 명당 물굴 밥그릇 하나씩 쓰려면 2개씩 써서 양이 좀 많아요. 밥을 보자마자 달려드는 녀석들. 여기도 밥, 저기도 밥 달라고 지저대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역시 밥이 들어가니 금세 조용해지는구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올 때만 좋은 사료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 먹을 수 있어서 최대한 맛있는 거 많이 주려고 해요. 몸도 마음도 상처받은 영혼들. 한 달에 2번 수의사들의 봉사로 아픈 녀석들을 돌보곤 있지만 무리지어 수용되다 보니 집단 질병으로 치료는 거의 사각지대다. 환경도 안 좋고 여름이라서 애들이 옴이 생겨가지고 피부가 다 빠지고 있어요. 상태가 좀 심각해요? 네, 얘보다 더 심각한 애들도 많은데 이게 지금 옴 초기 증상이거든요. 통보를 해갖고 한 2주간 여유를 두는 거라. 그럼 그 사이에 입양시킬 때도 그 애들 입양시킬 만한 걸 시키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걸로. 이대로 가다간 집단 폐사의 위기. 격리 수용과 개체수 조절을 위해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세 자매의 마음도 무너지고 2주간 시간을 주는데 그중에 못 보내면 안락사를 어떻게 시켜요? 한 마리라도 살려보자고 시작된 봉사. 하지만 뜻하지 않게 그동안의 활동이 물거품 되는 것만 같다. 일단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안락사 하기 전에 최대한 입양을 보내보고 해볼 때까지 해보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유기견들에게 노출돼 있는 피부병. 이틀에 한 번은 씻겨줘야 하지만 이렇게 세 자매가 오는 날에만 목욕을 할 수 있는 형편. 애들이 너무 많아서 다는 못 씻기고 더럽거나 약간 피부가 안 좋거나 그런 애들만 일주일에 몇 마리씩 이렇게 씻겨줘요. 약용 샴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걸로 피부 좋아지게 해요. 때 빼고 광내고 뽀송하게 엄마의 손길에 예쁜 인물도 드러나고 살균까지 마무리 싹. 그 시간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서 이곳까지 찾아온 한 남자의 방문. 다행히 다시 찾게 된 반려견. 감사합니다. 식구가 줄어드는 것이 바로 유기견 보호소의 행복이다. 8년 동안 키웠거든요. 여기 어제도 찾으러 다녔는데 없더라고요, 동네에는. 이까지 왔을 줄 몰랐는데 일단 그걸 찾았었다. 연이어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하겠다는 중년 부부. 야. 처음 이제 그걸 하니까 어차피 잘 키워야지. 매일 이렇게 입양 소식에 줄을 잇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제야 밝게 웃는 세 자매들. 멀리 가는 고양이의 행복을 마음으로 빌어본다. 하지만 한 마리가 가면 또 한 마리가 들어오는 유기견 보호소의 이상한 법칙. 냄새 안 나는데요, 언니? 신고 절차를 마친 이 녀석.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주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집 나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지금 샴푸 냄새도 계속 나고 관리도 잘 돼 있거든요. 주인 찾아올 것 같기도 하고. 요 녀석 주인 되시는 분 빨리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소녀 엄마들의 따뜻한 정성에 한잠 늘어지는 녀석들. 이제야 세 자매의 미션도 끝이 나는 듯 보이는데 웬걸?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예쁘게 씻긴 강아지들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입양 홍보를 하는 세 자매. 카페 같은 데나 SNS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애들 입양 성격이나 나이 이런 거 올려가지고 홍보하고 있어요. 천성적으로 동물을 좋아했던 세 자매. 마음 같아선 모두 입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 강아지 있다는데 알레르기도 심했거든요. 그래서 못 키우게 됐는데 이게 좀 크면서 그나마 이게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얘를 데리고 왔었는데 얘 데리고 온 뒤로부터도 엄청 조금 알레르기 같은 걸로 고생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버지도 강아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빠한테는 강아지보단 저희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걔를 좋아하니까 그냥 상관없어요. 약 바르고 하면 되니까. 3년 동안 아버지 몰래 봉사하던 딸들 한 차례 호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엔 아버지의 허락으로 한 마리를 입양할 수 있었다며 무한 행복해하는 세 자매의 꿈은 뭘까? 딱히 아직은 정해진 거 없는데 동물에 관해서 이렇게 동물에 관련된 장래희망을 가지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얘랑 같이 애견샵 나중에 애견샵을 미용도 버림받은 유기견의 상처를 따스하게 품어주는 힐링 천사. 세 자매의 따스하고 순수한 마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뭐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도 해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생명을 조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세 자매의 꿈도 꼭 이뤄지길 바랄게요. 뜨거운 여름 더위를 피해 바다로 나온 사람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바다면 바다, 육지면 육지. 가방 채로 그냥 가져가니까 한 사람은 꼭 지키고 있어야 돼요. 혼잡한 인파 속 즐거운 피서객들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크고 작은 범죄. 처벌 받습니다. 뭐라고? 아름다운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사투. 한여름 무더위도 막지 못한 그들의 치열한 하루 속으로 함께 가시죠. 이른 아침 한적한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아 하나 둘 모여드는 사람들. 이때 정적을 깨고 모래사장을 가로지르는 힘찬 뜀박질이 있었으니 바로 아침 훈련에 한창인 해양경찰인데요. 매일 아침 해수욕장을 뛰고 체조를 하며 체력을 단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진지해진 분위기. 익수다 발생, 신속히 이동 구조 바람. 인명구조 훈련이 시작된 건데요. 미리 대기 중이던 수상 스쿠터로 신속하게 접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가상 익수자를 구조해 물 밖으로 끌어내는 것까지 성공. 그런데 실제 상황인 줄 알고 다가오는 피서객들, 놀라지 마세요. 훈련이에요. 연습을 실전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인명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더없이 진지한 모습이죠. 평소에 체력 훈련을 강화해서 익수사 등 발생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훈련으로 시작한 상쾌한 아침. 금이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막루 근무자 2명 중 1명은 막내에서 계시고 1명은 물에 입수해서 안전관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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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구호와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정오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피서객들. 시원한 바닷물에 더위를 식히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활력이 넘치죠.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겠죠. 그래서인지 해양경찰서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수용 환경성 밖을 넘어가 후보 이용거에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수신 완료. 안전의 사각지대란 없다. 바다를 주시하는 날카로운 눈빛. 쉴 틈 없는 야외 근무에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안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눈이 많이 피로하고 이제 살이 많이 타니까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해양경찰의 업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치안 걱정에 해수욕장 방문이 망설여지는 여성분들 많으시죠? 해양경찰은 그런 분들을 위해 성범죄 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아니 근데 업무를 보다 말고 하나둘 옷을 갈아입는 경찰들 벌써 퇴근이세요? 경찰복을 입고 갈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 피서객과 비슷한 복장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군요.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유출시키는 악질 범죄, 일명 몰래카메라 단속을 시작하는데요. 아는 척 은근슬쩍 셔터를 누르고 있을 그들을 찾기 위해 예리한 눈빛으로 사방을 주시합니다.
바로 그때 딱 걸렸어. 성범죄 수사대에 감시망에 포착된 외국인. 여자들이 찍혀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봐도 되죠? 네,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들, 여자들 특히 여자들, 비키니 여자들 사진을 촬영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찍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은 네. 우리 의도와 다르게 지금 여성들이 지나가다 찍힐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삭제를 시킬게요. 괜찮죠? 알겠습니다. 이제 특정 여자를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경을 찍으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동영상에는 여성들의 신체가 이제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삭제 조치하고 이제 계도를 한 겁니다. 한편 같은 시간 해운대 여름경찰서도 업무가 한창인데요. 해양경찰과는 또 다른 분위기. 낮에는 주로 미아, 분실물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난감한 일들. 이곳에 오면 속 시원하게 해결되니 여름경찰서를 찾는 피서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몇 분 정도 이곳을 찾으시나요? 1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소소한 것까지 하면 50건에서 100건 사이는 있죠. 시원한 경찰서 안에만 있으면 좋으련만 어김없이 순찰을 나갑니다. 파라솔 사이사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뜨거운 모래사장을 누비는데요. 피서객의 소지품을 노린 도난 사건이 잦은 해수욕장. 어머, 방치된 물건들이 이만큼이에요? 가방 채로 그냥 가져가니까 한 사람은 꼭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물품 보관소에 맡기고 있던지. 네. 여기 도둑들 많으니까 짐 잘 챙기고 있어야 돼요. 네. 가방 채로 들고 가니까 조심하세요. 가방 한 사람이라도 꼭 지키고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수상한 사람 있는지 둘러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때 경찰서 앞에서 울고 있는 남자아이. 이름 뭐고? 길 잃은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건 역시 경찰의 몫인데요. 다행히 금방 엄마를 찾은 아이. 이제부터 엄마 손 꼭 잡고 다녀야 돼. 꼬미가 혼자 방을 걸어다니갖고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이제 지나가길래 그 어머니 물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방황하고 계속 해가 그걸 보니까 미안한 것 같아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었어요. 어느덧 해운대 해수욕장에 노을이 지고 안전을 위하여 오후 6시 30분 이후로는 입수를 금지하고 있으니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고된 하루를 정리하며 동료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편안한 복장으로 휴식을 취하는 모습에서 유독 눈에 띄는 다리와 팔. 많이 타셨네요. 검게 그을린 피부가 그동안의 노고를 말해줍니다. 퇴근하면 되게 시커매지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되게 얼굴 하얀 편이. 여기 빨개진 거 이제 검해질 텐데. 얼굴 하얀 편이거든요. 여기 있으면. 하도 그냥 오래 열심히 근무한 흔적이니까 그림이 안 나잖아.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해운대 해수욕장은 또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데요. 모래사장을 내 집 삼아 거하게 술판 벌이는 사람들. 지금부터 이제 해변가에서 술 먹고 제일 이제 바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피서객이 있는 한 밤에도 경찰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핑계 삼아 벌어지는 각종 범죄 직접 발로 뛰며 단속하는데요. 해수욕장에서는 이제 폭죽 사용 같은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속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주치자들 난동 부분, 기타 여기서 싸움 부분이라든지 행패 부리는 사람들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폭죽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폭죽이요? 네. 그러면 이거 안 팔아야지. 이걸 말을 해줬으면 우리가 안 샀을 건데 이거. 그 해수욕장에서는 폭죽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이거는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 예, 이거는 담배 안 되고요. 한 블록 뒤로 나가야 됩니다. 예. 담배는 지금 안 됩니다. 예, 걸음을 붙잡고 이야기해봐도 듣는 둥 마는 둥. 피서지에서 지킬 최소한의 서로 간의 기본 질서 그 정도만 서로 지켜줘도
즐겁게 피서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적으로 그래 보이십니다. 우리 기본은 좀 지키자고요. 이제 한시름 놓으려나 하던 그때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술에 취한 여성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제보인데요. 자기는 술 처먹고 나한테 실수한 적이 없느냐? 노라고!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한 중년의 여성. 경찰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배짱 좋게 누워버려요. 손쓸 도리가 없는 난감한 상황. 2차적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경찰서로 인솔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설득이 안 되니까 데려가세요. 잘못하면 여자의 남자보다 이게 약하니까 팔을 당기다가 팔이 빠질 수도 있고 또 나머지 다른 2차적인 성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 어디론가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일단 보호하고 뭐 해봐야지.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당직 중이던 해양경찰서의 여경. 여경이 한참을 어르고 달래자 비로소 몸을 일으키는 취객. 우선 안전한 경찰서로 이동하는데요. 촬영 중이던 VJ 봉변을 당합니다.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취객. 그런 그녀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려보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지치는 상황. 우리 경찰분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국 장장 2시간 30분 만에 집으로 돌아가며 사건이 마무리되는데요. 물 마시고 커피 먹이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정신 차리면 대부분 또 자기들이 집으로 귀가하니까 그래 귀가 조치를 마무리시키는 거죠. 다른 큰 범죄가 안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해운대의 밤은 끝날 줄 모르고 덩달아 경찰들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해운대 여름경찰서는 오늘도 잠들 줄 모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저희 해운대 여름경찰서가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여름 경찰 직원들이 혼실의 힘을 다해서 지킬 테니까 오셔가지고 즐겁게 놀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는 수많은 피서객.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대기 중인 우리의 경찰. 그들이 있기에 해운대 해수욕장은 올여름도 평화롭습니다. 황토 땅 무안에 사는 생김새부터 평범치 않은 호박이 있다던데 땅콩 같기도 하고 조롱박 같기도 한 외형에 탱탱한 과육이 가득 차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버터넛 호박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달달하고 맛도 최고인 호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호박 하면 단호박, 밤호박, 애호박, 늙은 호박이 있는데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호박은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확 깨워준다고 합니다. 바로 버터넛 호박입니다. 이 호박에 대해서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러 출발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포터님. 버터넛 호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거든요. 네. 혹시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버터넛 호박인가요? 예, 버터넛 맞습니다. 우리 리포터님처럼 참 이쁘죠? 감사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호박 같지 않거든요. 예. 왜 이게 버터넛 호박인가요?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호박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 호박에서 버터 향이 난다고 해서 고소한 호박, 버터넛 호박이라고 합니다. 아하! 고소한 버터향과 함께 땅콩 모양을 하고 있어 버터넛 호박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럼 지금부터 버터넛 호박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수확 장소를 찾아가 봐야겠죠? 저도 수확하려고 바지까지 이렇게 편한 거 입고 왔거든요. 예, 아우, 멋지신데 잘 어울려요. 정말요? 예. 제가 어떻게 따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호박의 표피가 가피가 이렇게 노랗게 익었죠. 네. 그리고 꼭지 쪽에 이렇게 노르스름하니 올라오면은 이거는 수확이 가능한 호박이 되겠어요. 버터 호박이. 아, 이 꼭지 쪽이 예. 좀 노르스름하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군요. 예, 코르크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노랗게 올라온 상태에서 보면은 꼭지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만나는 부분, 이 끝 지점을 잘하시네요. 맞나요? 예, 농촌에서 와, 사시죠 한번. 네. 역시 못하는 게 없는 최유랑 리포터.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도 최대의 적이 있었으니 바로 온몸 후끈후끈하게 만드는 태양빛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이 호박을 태양빛에서 수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제가 푹푹 찝니다. 푹푹 쪄! 하지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도요, 열심히 수확 중인 마을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아니 힘들진 않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모자 이렇게 쓰시면서 네. 열심히 호박 따고 계시는데 네. 많이 덥지 않으세요? 네, 너무 더워요. 이거 하면 너무 더울 때 지금 이것이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요 지금. 엄청 더운 거예요. 호박이 너무 힘들게 따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드시는 사람들도 너무 맛있게 귀한 줄 알고 드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장님, 이 무성한 잡초 때문에 예쁜 호박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귀찮아도 관리는 필수 아닌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네. 저 입구에서 여기 들어오는 동안 대체 호박밭이 어디야 할 정도로 예. 호박은 보이지 않고 잡초들이 이렇게 무성합니다. 같이 호박들과 잡초들 공생을 해야죠. 이게 바로 친환경 아닌가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농사를 지은 지 약 5년 정도 됐지만 여전히 알다가도 모르는 게 농사라는데 과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아니 이렇게 호박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게 무농약이다 보니까 이 살충제라든가 그다음에 제초제 같은 거를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들고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고령 인구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손 구하는 거 그게 정말 힘듭니다. 이 부분에서 이 재배하는 그 땀방울 이거 소비자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흘린 땀방울도 좀 알아봐 주세요. 보석이 그러시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야. 땡볕 아래에서 버터넛 호박 수확도 끝! 차에 열심히 실었는데 이 호박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수확을 했는데 예. 이 버터넛 호박들 어디로 판매가 되나요?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그리고 일부는 쇼핑몰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비해 버터넛 호박의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외형만 다른 일반 호박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버터넛 호박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저희가 기존에 알고 먹었던 호박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버터넛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가 식용을 했을 때 비타민 A로 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사이 그 성인병이 아주 심한 때에 이러한 호박을 많이 드심으로써 건강에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버터넛 호박은 무한 변신도 한다던데 달콤한 간식 와플과 그리고 맛있는 카레로도 변신 가능. 본격적으로 버터넛 호박 요리 열전이 시작! 먼저 버터넛 호박을 푹 삶은 후 속을 살살살 뺀 다음에 휘리링 믹서기에 돌려줍니다. 그 다음 숟가락으로 잘 섞어준 다음 와플 형틀에 넣고 굽기만 하면 맛있는 호박 와플이 완성! 와 쉽죠? 엄청나게 맛있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네. 예. 네, 뜨거워요. 네. 잠깐 식혔다가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네. 버터도 호박이 들어가서 그런지 달짝지근한 맛이라고 할까요? 빵에서 나는? 여기 설탕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꿀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버터도 호박만으로 이렇게 단맛이 날 수 있다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이어서 삶은 버터넛 호박에 찹쌀가루를 뿌린 뒤 잘 섞어주면 영양 만점 이유식도 끝! 와, 완전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도 하고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어른들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박 자체가 워낙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잖아요.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맛에 한 번 먹으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버터넛 호박. 혹시 호박과 모양이 달라 맛이 떨어질 거라는 착각은 NO! 예쁘면서 맛과 영양이 최고인 버터넛 호박으로 여러분의 입맛과 건강 다 잡아보세요. 아기자기한 벽화로 유명한 통영의 동피랑마을, 이국적인 풍광이 아름다운 남해의 독일마을, 그리고 지역 특산품을 특화시킨 임실의 치즈마을같이 요즘 전국 곳곳의 마을들이 다양한 변신을 통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아산의 작은 마을 공세리 마을 역시 최근 주민들의 화합으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부터 주민들의 사랑방인 마을 카페까지 손수 꾸려가는 공세리 마을 주민들. 날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 넘치는 공세리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한적한 시골 작은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도서관은 마을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탄생됐고요. 차를 마시며 소통하는 카페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일구는 텃밭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자 마을 수익이 되는데요. 아산 공세리 공감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성당은 공세리 마을을 대표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하죠. 요즘에는 마을 전체가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 곳곳을 둘러보기 전 어떤 마을인지 살펴볼까요? 으이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마을. 1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아름다운 공세리 성당으로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시골 마을에 작은 공단을 끼고 있어 도시와 농촌 환경이 섞여 있는 이곳엔 10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 꿈꾸는 팽나무 도서관. 교육은 주민들의 공통 관심사이자 고민이었다는데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자는 뜻이 모여 지난 2011년 작고 예쁜 도서관이 탄생됐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이런 도서관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이제 도서관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모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필요했던 게 아이들 교육 관련된 공간이나 어떤 시스템이 필요했었는데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시골 마을에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학교 끝나고 오면 아이들이 여기 모아서 막 이제 떠들고 놀고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그런 모습들이 저희 마을에 굉장히 활기를 불러일으켜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 만들어진 건데요. 주민들은 이런 마을의 변화가 반갑습니다. 도시에서는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어서 찾기 쉽지만 약간 여기는 이런 도서관이 없어서 좀 아이들에게는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있어서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책 빌리러 맨날 시내로 가든가 그랬거든요.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비록 책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좋아요. 책 빌리고 애들도 책 이렇게 자주 볼 수 있고 그래서.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된 마을 브랜드 사업은 협동조합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사례는 하우스 영농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텃밭에선 친환경 농법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요. 그 판매 수익금은 마을 복지를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하우스 밭도 마을 주민분들께서 함께 운영하신다고요? 예, 마을 주민들이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학교급식에도 납품을 하고요. 판매에 대한 수익금은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이런 쪽에 이제 여기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런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또한 여기에서 일하는 지역민들한테 일자리가 제공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이 하우스 영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이죠. 이제 분위기 좋은 카페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이곳 역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공간인데요.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도 역시 마을 주민입니다. 초기에는 자발적인 봉사로 운영됐다고 하니 주민들의 참여가 지금의 성과를 만든 거겠죠. 커피를 마시며 마을 사업을 논의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데요. 이렇게 카페는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맛있죠? 좀 신경 쓰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여기 지금 저희 여기 바리스타 분이 이 동네 주민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바리스타 교육을 꾸준히 받으면서 좀 이렇게 질을 높은 커피를 지금 이 시골이지만 도시보다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좀 더 훈훈한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얘기도 평소에 좀 더 그래서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카페가 생기고서부터는 상의할 일 있으면 자주 자연스럽게 모여서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을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카페는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커피향 가득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며 이야기꽃을 피워봅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늑하고 좀 뭐랄까 커피가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커피뿐만 아니라 친구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곳이어서 좀 더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책이 있어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쁘게 마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출출함이 느껴졌는데요. 카페 옆 두부집을 찾았습니다. 세상에나, 아니 이곳 마을 어디에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바로 이곳 두부집이었네요. 두부 좀 맛볼까요? 마을에서 재배한 콩으로 손두부를 만들어 파는 두부 가게. 공세리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요. 이 마을의 고소함의 시작이 바로 여기였네요, 어머니. 네. 요거 손두부 직접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맛 좀 한번 보세요. 그럼요, 어머니. 이제 맛 담당이라고요? 네. 요대로 그냥 먹어도 돼요? 네. 두부가 간장 찍어 먹지 않으면 약간 비릿한 맛도 있잖아요. 네.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데요? 네, 저희가 직접 농사져서 직접 만든 두부예요. 그러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는 60여 년 고향을 지킨 터줏대감이기도 한데요. 이번 마을 공동체 사업을 위해 카페 공간을 10년간 무상으로 내주며 더불어 사는 마을을 신천하고 있습니다. 60년 전에 그 공세리 마을의 모습과 지금 변화된 모습과의 차이점 혹은 뭐 좋아진 점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왔던 곳이라서든지 저는 뭐 여기 떠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옛날보다 더 나아진다는 그런 개념은 마을 사람들이 더 그전보다 더 활동적이고 개방적이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요. 충남도의 시골 마을 풍경 스케치 사업으로 마을 가꾸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칙칙하던 벽면은 알록달록 색이 칠해져 마을의 활기를 더합니다. 벽화 속 이야기를 상상하며 천천히 거닐어 보는 것도 좋겠죠. 길 끝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발길을 붙드는데요. 찾아간 공방에선 서각 작업이 한창인 이석고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1년 전 공직에서 퇴직 후 공세리 마을에 정착했다고요. 공세리 성당에 좀 놀러 왔다가 동네가 마음에 들고 마침 또 오니까 동네 자체에서 또 공감 마을이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동참을 좀 해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방 한켠에 전시된 솥대와 서각 작품을 감상하는 아기자기한 재미도 느껴봅니다. 마을에 새롭게 정착한 이석호 씨 부부는 이제 마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어떻게 좀 같이 활동하고 싶으신 거나요? 네. 발전할 수 있다면 막 그냥 뭐 타지에서 너무 많은 손님들이 오시니까 같이 그리고 이제 먹거리도 있고 또 공세리를 가니까 뭐가 있더라 뭐 이래가지고 작은 인사동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저는 꿈이에요. 지금 잘 화합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화합이 돼가지고 이 공감 마을이 좀 잘 좀 형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사는 마을이 되기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자꾸만 찾고 싶고 공감하는 마을을 만들고 있는 아산 공세리 공감마을. 그 아름다운 변화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 가능한 거겠죠? 공세리 마을의 기분 좋은 변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잘생겼다 여수 잘생겼다 여수 뭐가 잘생긴 지각이 생겼구만. 왔다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란 말이야. 여수가 얼마나 몸에 좋고 멋지게 생겨버렸어요. 여수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보여줄게라. 몸에 좋은 여수 잘생겼다 잘생겼다 음이 잘생겼다. 여수의 또 하나의 신상 명물이 떴다. 울퉁불퉁 못생긴 걸로 남부럽지 않을 만큼 그 쓰임에서도 남부러울 게 없다는 신기한 도깨비 방망이 여주. 신통방통 여수여주의 차원이 다른 매력 속으로 빠져봅시다. 물 좋고 인심화하기로 소문난 여수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꽃이 피는 동시에 열매를 맺는다는 신기한 작물이 있었으니 연로하신 마을분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주. 때 아닌 가을 장마 속에서도 꿋꿋이 제 몸을 지켜준 이 마을의 신상 효자 장목이죠.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지금 뭐 따고 계셔 지금? 여주 답니다. 나 오이인 줄 알았다 봐. 이거 여주요? 예 여주예요. 아니 도깨비 왕망이가 생겼네 이거. 여주가 어디가 그리 좋다요? 당뇨에도 좋고요. 예. 여자들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예. 오만 데가 다 좋습니다 이거. 아따, 우리 어머님 특급 칭찬에 따르자면 여주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란 얘기네요. 오래 씨를 뿌리면 한여름 땡볕에 따기 시작해서 늦게는 11월까지 수확이 가능하다는 여주. 땅 좋고 바람 좋고 기온 온화한 여수는 여주가 자란된 최적의 장소랍니다. 이 여주를 익다는 걸 땄는데 요걸 묵어도 돼요? 예 먹습니다. 묵어도 돼요? 예예. 참말이요? 예, 어떤 걸 묵어야 돼? 하나 골라줘 보시오. 예 아무거나도 먹어도 됩니다. 요걸 묵어도 된다고요? 예예. 와, 막 이리 쓴 거. 이런 걸 묵으라 그래요? 예, 쓴 걸 먹어야 몸에도 좋고 약도 되고 뭐냐 오만 데가 다 좋지요. 지금도 묵어보시오. 맛있었지요? 맛있어요. 뭐가 맛있었어? 아이고 맛있어요. 겁나게 약이 돼요. 써서 죽고 맛있다 그래. 아이고 쓴 거에 원래가 약이 많이 된 건데며. 왜요? 많이 잡수세요, 시어. 많이 잡수시오. 막 5원껏 잡숴야지 뭐냐 약이 되죠. 아이고. 김병철 리포터, 오늘 제대로 약발 좀 받겠는데요. 올해 여주덕을 톡톡 기본부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이 마을 이장님. 키우기 소란 여주덕의 올해 농사는 그야말로 풍년, 대박이 나셨다는데요. 석류 농사를 짓다가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여주를 이렇게 한 100여 평 제가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여주가 아주 강한 식물이면서도 경험이 없어도 약간 그 노인들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식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이 마을에서 여주 농사를 짓던 농가는 달랑 한 곳에 불과했죠. 하지만 여주의 진가를 알아본 마을 분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올해는 무려 10여 농가가 여주 농사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덕에 영농조합까지 탄생하게 됐습니다. 수입된 중국산 여주가 엄청나게 들어왔더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10곳의 농가들은 마음을 모아 여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죠. 네, 당뇨 때문에 여주를 심기를 시작했는데 판매가 많이 늘어서 나 혼자 힘으로는 충당을 해줄 수가 없어서 좀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짓으면 쓰겠다. 그래서 농가 소득도 좀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5사람에게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같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10명이 됐어요. 자, 지금 여기는 여주 요리 경연대회 지금 현장입니다. 야, 여주가
굉장히 쓰고 좀 못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요리가 좀 많이 나옵니까? 대중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요리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예. 여수 여주를 위해 열혈 안악들이 뭉쳤다. 자르고 굴리고 버무리고 보기에도 생소한 여주가 여수 안악들의 손에서 변신을 시도하는데 과연 어떤 요리들이 탄생하게 될지 기대 만번! 요즘 김밥을 이렇게 음식이 다양하게 많이 나온데 이렇게 자주 해 먹어요? 자주는 못 해 먹고 예. 지금 여주가 많이 나오는 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다른 요리보다 여주 요리를 많이 해 먹어요. 옛날에 우리 여주 막 보면 씨만 먹고 내보고 그랬었는데. 예, 파란 걸 먹는 거 아는 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래고 속만 먹어서 먹을 게 별로 많은 그 양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위쪽에 그 여주가 와서 저희들이 여주 요리를 많이 먹으면서 그때야 이제 파란 걸 먹는지 알았거든요. 뒤에 보니까 여주로 그냥 다양한 음식을 줄줄이 막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여주가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예, 여주는 7월부터 10월까지 재배되고 있는 채소인데요. 천연 식물성 인슐린이 들어있어서 당뇨병이나 성인병 예방에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을에서 여주를 재배하고 있는 어르신 한 분은 당뇨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여주 재배하면서 여주를 직접 드시고 당뇨병에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몸에 좋은 여주를 다양한 요리로 만나볼까요? 기름기를 쏙 빼주는 여주는 돼지고기와는 찰떡궁합. 여수 맛의 대표주자 서대회도 그만이고요. 샐러드의 주 메뉴로도 안성맞춤. 여수의 장금이들이 선사하는 여주 요리들 등장이요.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여주 유산균 샐러드예요. 네, 건강에 좋은 여주 밥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반 채소처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그 맛과 효능 면에선 월등하다는 여주 요리들. 본인이 직접 키운 여주를 맛있는 요리로 즐기는 그 재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맛난 여주 요리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꿈에 예. 여주를 누가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을 사람들은 여주를 먹어야 돼요.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릅니다. 예, 거기에 제가 매혹이 돼서 생산자가 됐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서 아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린 작물로 제가 금년에 겪어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판로가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좀 있어가지고 이 센 것을 오래 보관 못하니까 가공을 해서 겨울에도 팔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뒷받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냥 여주가 아닙니다. 여수 여주입니다. 몸에 좋은 여수 여주가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져 드립니다. 여주가 대중화되는 그날까지, 여주로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여수 여주 많이 드세요. 항공기가 기상 악화 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해 여객기 한 대가 또 추락했습니다. 소방 헬기가 추락해서 탑승하고 있던 소방관 등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항공기 사고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도 있지만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울산공항에서 대테러와 공항 비상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관, 군경이 모두 참여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생생하고 긴박한 훈련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울산 도심 근교에 위치한 울산공항을 찾았습니다. 물류와 무역은 물론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 울산을 찾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울산공항 내 계류장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
바로 대테러 훈련과 공항 비상대응 종합훈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근본 훈련은 울산공항에서 대테러 및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군, 민, 관 합동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군과 민이 같이 합심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훈련과 비교해서 실제 항공기를 배치를 하고 또 실제 주요 구조 장비, 소방차 등을 실전 투입을 해서 실전과 같은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번 훈련에는 군부대, 경찰, 소방서와 적십자사 등 19개 기관 200여 명과 항공기와 구조화학소방차 등 장비 4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앞두고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한데요. 훈련 내용은 항공기가 납치가 돼서 울산공항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테러 요원들이 진압을 하고 진압한 다음에는 인명을 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화재를 진압하는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울산공항 계류장으로 들어오는 한 대의 항공기. 이번 대테러 훈련에서는 실제 항공기를 배치해 실전처럼 이뤄집니다. 훈련 메시지 2014년 8월 21일 14시 김포발 김해행 태화항공 소속 1, 2, 3, 4편 항공기가 신원 미상의 테러범에 의해 피납되어 북해로 향하던 중 기체 고장으로 울산공항에 비상 착륙하여 인지극을 벌이는 상황. 먼저 테러범을 진압하기 위해 군병력이 투입됐습니다. 테러범이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 테러범들은 인질을 앞세워 차량을 요구했고 차량에 탑승해 도주하려고 하는데요. 군은 차량을 멈추고 먼저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한 뒤 테러범 체포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늠름한 모습이죠. 테러범들이 은닉해둔 폭발물이 폭발하면서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항공기 화재는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주변으로 번지면 큰 재난을 몰고 오기에 신속한 진압이 생명입니다. 화재를 진압한 뒤에는 기내 부상자를 긴급하게 이송합니다. 군간 경위 합심에 매끄럽게 상황이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사상자는 임시 안치소와 협정병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와 공항공사, 협정병원 5곳에서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긴박함이 느껴지는데요. 중환자들부터 경상을 입은 환자 순으로 이송해 치료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관계기관의 공조체계를 확립해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훈련을 해보니까 역시 유관기관과 이렇게 긴밀히 협조 처제를 갖춰서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현장 접근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울산공항 대테러 및 긴급구조 비상대응 종합훈련차 이렇게 참가했는데 비상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공항이 되게끔 열심히 저희들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훈련 종료 후 사고 이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사고로 손상된 활주로 안정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모두들 흐뭇한 모습이죠. 공항이 우리 울산 북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만일에 사태한 테러 훈련에 대비한 훈련으로서 아주 실전을 방불케 하는 민관 군경이 합동적으로 정말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여서 정말 훈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마 이 훈련이 정말 실전을 방불케 했고 테러라든지 어떤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이런 훈련이야말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어떠한 사고나 테러에도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조와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훈련의 의미는 민간군이 합심해서 비상대비해서 초동 단계부터 단계별 조치 사항을 서로 손발을 맞춰보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대테러 안전을 대비해서 대테러 장비를 추가 확보할 것이고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과 장비를 더욱더 보강해서 울산공항이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공항을 수호하기 위해 민간 군경이 합동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이 긴밀하고 신속한 비상대비 태세를 마련해 더욱 안전한 울산공항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 우리 지역 장수에 가시면요. 가을의 결실을 만끽할 수 있는 풍요로운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장수 사과를 직접 수확도 해보고요. 장수의 청정 환경에서 자란 한우도 맛보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사과 낚시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장수 오미자 조격 체험, 수상 자전거 같이 축제 기간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은 장수로 조금 이른 가을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